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통증도 그냥 조금 욱신욱신 거려요. 이 정도인 경우가 많고요. 불편한 거 없다고 이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치주 질환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평생 아끼고 관리하면서 써야 하는 치아. 현대인의 구강 건강을 위협하고 치아 상실의 주범으로 꼽히는 치주 질환.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단한 범낭질 아래 상아질과 신경이 분포하는 치수가 있고 각각의 치아 뿌리를 잇몸이 둘러싸고 치주 인대와 잇몸뼈가 치아를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데요.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음식물도 잘 씹고 치아의 저작 기능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식 섭취 후에 음식물 찌꺼기와 입안 세균들이 합쳐져 얇은 막에 치태가 생기고 이게 점차 굳어져서 치석을 형성하게 되는데 치석 표면에 세균들이 더 쉽게 번식하면서 잇몸 등 치주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 잇몸병, 치주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균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불량한 구강위생 관리가 있다면 치태와 치석이 많이 있을 거고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해서 악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 외에도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의 6번째 합병증이라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당뇨가 있는 경우 치주 질환 발생 확률도 3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치유가 이제 잘 안 되고 감염에 되게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치주 질환에 걸리고 이럴 확률이 되게 높아지게 되고 특히 이제 10년 이상의 당뇨 병력이 있다거나 이제 조절되지 않는 당뇨라는 거는 이제 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어떤 수치를 약을 복용하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막 들쭉날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파괴적으로 치주 질환이 일어나게 돼서 이를 다 빼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때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치주 질환은 여러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세균이나 염증이 온몸을 타고 이동해 혈관성 치매, 심근경색,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심각한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치주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는 연간 1,637만 2,887명으로 치아 우식으로 내원한 618만 9,346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치과 질환에서 충치보다 많은 게 치주 질환인데 환자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보니까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견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나이가 들수록 치주 질환 환자분들의 빈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치태와 치석이 얼마나 장기간 영향을 끼쳤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치태와 치석 관리를 잘하고 구강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면 연령이 증가가 돼도 실제로 잇몸 건강은 되게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잇몸이 붓거나 잇몸이 오히려 이제 내려앉거나 거기서 더 지나면 이제 치조골이 점점 파괴되면서 이가 흔들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치과에서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규모가 너무 크게 되면 임플란트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치아까지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주염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하시고 스케일링에서 더 나아가면은 잇몸의 안쪽에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이제 소파술이 있어요. 만약에 더 깊다, 이 녹은 정도가, 그러면은 이제 수술적으로 잇몸을 열어서 안에를 소파해내서 이제 또 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조차도 더 넘어간 경우에는 이를 발치를 하시게 돼요.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발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치주염인데요. 심한 치주염으로 잇몸 뼈가 녹아내리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까지 이르면 발치 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아가 모자라니까 씹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저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하게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치아들이 쓰러지고 빠진 치아의 반대편에 있는 치아는 내려오거나 아니면 반대편이면 이제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두 개 치아가 점점 더 없어지면 나머지 치아가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점점 다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서 하나가 없어졌을 때 빨리빨리 그건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치주염으로 상실된 치아는 가능한 빠르게 인공치아를 식립해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그로 인한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특히 치주염 환자의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손상된 잇몸뼈 상태를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최근 3D 구강 스캐너로 보다 정밀하게 구강 내 상태를 파악해 정확한 식립 위치와 깊이, 모양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환자 구강 상태에 맞춘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잇몸뼈의 양이 만약에 충분하고 괜찮다면 바로 이를 뽑자마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고요. 바로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별로 없고 심각한 상태라면 거기에 뼈 이식을 해놓고 뼈가 이제 충분하게 만들어졌을 때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이조차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쪽 옆으로 이제 희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오히려 치아가 망가진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치석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사이 공간이 생겨서 뭐 치아 사이가 까맣게 보인다, 잇몸이 내려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전까지는 그 치아 사이가 치석으로 인해서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이 부어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서 잇몸이 가라앉고 해서 지금 현재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은 건강한 상태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임플란트를 하면 치주염이 안 생기나요? 네, 아닙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치아 주변에가 이제 감염이 돼서 이렇게 뼈가 녹고 하듯이 임플란트 주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다른 점이 뭐냐면 임플란트 주위염은 생기면 진행 속도가 치아일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새로 임플란트를 심는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치주염이 급성으로 올 수도 있나요? 맞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안 아프다고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잇몸이 지나치게 부어서 바로 하루아침에 너무 아파서 오시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게 되겠고 이럴 때는 일단은 급성 상황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고요. 급성으로 왔을 때는 이것도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 급성을 해결을 하고 나면 또 약간 흔들리는 게 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발치를 할지 잇몸 치료로 그냥 끝을 낼지.